안녕하세요. 저번 주 금요일 29일에 IPOE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무려 23.96%가 오르면서 다른 주식들이 다들 하락할 때 왜 IPOE만 상승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차마스의 IPOE가 그 핀테크 기업인 소파이랑 합병 예정인 걸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느 회사와 합병할지 발표 전에도 이미 차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12불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모두들 관심 갖고 있던 핀테크 기업인 소파이와의 합병을 발표하면서 한 번에 이제 19불, 18불대로 주가가 한번 점프를 했었죠. 그러다가 저번 주에 게임스탑 사태 관련해서 다른 주식들이 모두 주가가 빠졌듯이 IPOE도 역시 수요일까지 쭉 빠지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28일 목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왜냐? 이때 이 28일 목요일에 로빈후드가 아주 뻘짓거리를 하게 되죠. 게임스탑 외에 다른 주식들의 거래 제한을 걸면서 사람들이 로빈후드 말고 다른 증권 플랫폼을 찾기 시작하면서 소파이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번 게임스탑 일로 많은 개미들의 응원을 받게 된 차마스도 자신의 트위터에 로빈후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증권사로 이렇게 소파이를 소개하고 또 해시태그 딜리트 로빈후드 운동을 좀 지지하면서 그리고 또 월스트리트벳에도 소파이로 옮겨가자는 글들이 막 올라오면서 소파이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시켜 드렸듯이 이 소파이에서는 소파이 인베스트라고 해가지고 로빈후드처럼 증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뭐 증권 서비스뿐만 아니라 뭐 대출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보험 서비스도 있는데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파이낸싱 같은 여러 서비스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소파이의 문제는 이런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좋지만 그리고 성장도 잘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였어요. 소파이의 이용자 수를 검색해 보면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뭐 현재까지는 아직 100만 명 이상 제가 저번에 봤을 때는 15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이용자 수밖에 없는데 이 로빈후드의 이용자 수를 검색해 보게 되면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올해 이거는 2020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1월에서 4월 동안에만 300만 명의 신규 유저를 유치했고 지난 5월에는 2020년 5월에는 등록 계좌 수가 1,300만 개를 돌파하면서 대형 증권사인 찰스 슈왑을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증권사가 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로빈후드의 뻘짓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증권 계좌를 옮길 다른 증권사를 찾고 있는 이 상황에서 소파이한테는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파이 역시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소파이 트위터에 보시면은 뭐 지금 이제 증권 계좌를 열게 되면은 뭐 1,000불 상당의 프리스탁을 위닝할 수 있는 뭐 어퍼추니티가 있다고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증권사로 내 포트폴리오를 옮기게 되면은 수수료를 좀 내야 돼요. 근데 그 수수료에 대해서 그런 것도 다 웨이브를 지금 해준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파이의 호재들이 주가에 반영이 돼서 저번 주 금요일 날 장중에도 20%가 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애프터 아워에서도 4%가 넘게 오르면서 아직 합병일이 발표되지 않았는데도 25불을 훌쩍 넘겨버렸죠. 요즘에 스펙들 보면은 진짜 인기 많은 것들은 합병일이 보통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거의 30불 넘어서 35불, 33불 이 근처에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다음 주에 아마 30불대를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로빈후드가 이제 어떻게 나올까 이게 궁금한데 지금 이 영상 제작하는 31일 기준으로 로빈후드 Slims Restricted List to 8 Stocks 저번 주 금요일에 거의 50개에 달하는 그 거래 제한 리스트를 지금 8개로 줄였는데 But users can still only buy one shares of GameStop. GameStop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한 주밖에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8개 그 티커들이 이제 50개에서 8개로 줄인 종목들인데 뭐 AMC 같은 경우에 여전히 제한에 걸려 있고 블랙베리도 그렇고 익스프레스, 게임스탑, 그다음에 이 지니어스, 그다음에 코스, 그다음에 NAKD, 그다음에 노키아 이렇게 8개는 여전히 거래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고요. 뭐 AMC 같은 경우에는 10개밖에 못 사네요, 이제. 아직 다음 주에 뭐 이제 어떤 일들이 또 생길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30일 기준으로는 아직도 로빈후드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IPOE가 이제 2월 첫째 주 이제 이번 주에 30불대를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30불대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조금의 또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IPO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또 너무 급하게 들어가셔서 고점에서 잡지 마시고 상황을 또 지켜보시면서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IPO는 이제 계속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26일에 한 19점 얼마에서 120주를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22불이나 한 23불 되면은 저는 어차피 단타를 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정도 가격이 되면은 다시 팔려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IPO가 더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저도 일단은 IPO는 매도 타이밍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 투자로 하시는 분들은 와 정말 이 수요일 때 28불 때 잡으셨으면 진짜 잘 잡으신 거죠. 어쩌면 28불 때 가격은 다시 안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말에 소파이에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조금 이것저것 소파이 인베스트를 좀 사용해 봤는데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저 프렌들리 그 인터페이스가 제일 중요한데 솔직히 말하면 그 로빈후드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진짜 잘 만들어 놓긴 한 것 같아요. 이 소파이 같은 경우도 뭐 디자인이나 이거 인터페이스가 나쁜 건 아닌데 로빈후드와 비교했을 때 좀 기능적으로 좀 딸리는 부분도 아직 많은 것 같고 제가 로빈후드에 지금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로빈후드에서 제가 잘 사용했던 기능이 여기 소파 인베스트에는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소파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 이용자 수가 느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좀 기능적인 부분이나 조금 더 인터페이스 같은 거에 투자를 해서 조금 더 개선을 하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로빈후드가 지금 작년에만 거의 1,300만 개의 계좌가 돌파했다고 했잖아요. 뭐 이거는 작년 얘기니까 올해는 더 올해까지 합치면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소파이가 그런 아직은 로빈후드보다 못한 그런 점들을 개선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어카운트들을 더 많이 가져와서 소파이 인베스트뿐만 아니라 뭐 여기에서 제공하는 대출이나 이런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도 충분히 사용을 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IPO의 주가 상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